자, 국어 입문 특강, 여러분들 국어 공부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이죠. 우리 마련된 자료가 글의 주제 파악하기입니다. 자, 보통 그 군무원 시험에서 독해 문제가 한 4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거기에는 비문학 독해도 있고 문학 독해도 있고, 문학은 또 현대문학, 고전문학 가리지 않고 전부 출제가 되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그 유형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온다는 겁니다. 세상에 비문학 독해 같은 경우는 뭐 100% 처음 보는 지문, 문학 독해 같은 경우도 뭐 한 50% 정도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봤을 만한 작품, 그리고 또 생소한 작품들이 또 한 50% 돼요. 이러다 보니까 처음 보는 작품도 우리가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시 독해 같은 걸 할 때도 밑줄 쫙 치고 상징적 함축적 의미 막 달달달 외우고 뭐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 작품이 안 나면은 처음 보는 작품이 나면은 이건 낭패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는 작품, 처음 보는 지문도 독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기르는 것이 여러분들하고 선생님이 같이 공부해야 될 독해 방법입니다. 독해는 뭐 좀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하게 되면은 100% 정답을 낼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공부해 볼까요? 이 독해를 할 때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 주제 찾기, 요겁니다. 주제 찾기. 독해는 요약인데 주제를 찾았다는 건 요약을 잘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글이 주어졌어요. 이 주제는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일단 문제를 딱 보고 지문이 있으면 이 지문이 몇 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맨 끝에 있는 단락 있죠. 그 단락을 봐요. 하여튼 글이 이렇게 길어도 끝단락에 주제가 들어있어요. 끝단락에. 거의 99%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단락에 주제가 뭐 너무나 짧고 이래서 글의 내용이 짧고 이래서 주제가 없다. 그러면 한 단락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찾으면 됩니다. 대체로 공무원 시험, 우리 군무원 시험에 나오는 지문 독해 같은 경우는 끝 단락에 주제가 있으니까 맨 마지막 단락을 탁 찾아갑니다. 두 번째, 그 단락에서 우리가 써먹을 만한 접속 부사가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봅니다. 접속 부사. 이 접속 부사를 찾을 때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찾습니다.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안 그러면 뭐 여기 단락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요 단락에서 우리가 이제 주제를 찾으려고 하겠죠. 요 단락에서 주제를 찾으려고 하는데 위에서부터 가만있어 보자. 이거 접속 부사 있네? 하면서 또 있나? 또 있잖아 이거. 밑에 또 있네?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이걸 딱 찾아야 앞부분에 이거 안 찾고도 이 우리가 써먹을 만한 접속부사 그거 뒷부분에 주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에 있는 접속부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접속부사 없다 그럼 처음부터 글을 읽어나가면 됩니다. 또 단락이 뭐 한 개밖에 없다 그럼 그 단락 그냥 파악하면 되는 거죠. 자, 접속부사를 찾는다. 요 2번까지가 뭐 하는 일이냐 하면은 주제가 있을 만한 위치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 뭐 하나의 그 주제문이 길 수도 있거든요. 또는 뭐 전제도 있고 또 상술도 있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불필요한 글들을 빼야지 제대로 요약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맨 끝에 있는 접속부사 뒷부분에서 화제와 중심 내용을 탁 찾는 겁니다. 화제와 중심 내용. 이걸 딱 찾으면 화제와 중심 내용 찾는다는 게 요약하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제가 나옵니다. 근데 화제와 중심 내용만 딱 찾는다면, 요약을 한다면 뭔가 긴 내용을 줄여야지 요약이 될 거 아닙니까? 도대체 뭘 줄일 것인가? 그거 이런 것들을 줄이면 됩니다. 전제에 해당되는 거 샥샥, 상술에 해당되는 거 샥샥, 이렇게 부연 설명에 해당하는 거
샥샥. 또 문장 성분 중에서는요, 관형어, 샥샥, 부사어, 샥샥. 지금 5가지죠. 요 5가지만 빼면은 핵심 내용이 탁 남는다는 겁니다. 이게 비문학 독해도 이렇고 문학 독해도 똑같아요. 시가 나왔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빼버릴 거 턱턱턱턱 빼면은 그 긴 시가 한 줄이나 2줄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그 요약된 내용 주제를 찾았다면은 다른 설문하고 헷갈리지도 않고 답이 정확하게 한 개가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독해 요령인 거죠.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이런 방법 안 배웠죠? 되게 독해는 스스로 터득했잖아, 그죠? 이제 선생님 만났으니까 선생님하고 이제 함께 배우는 방법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정확하게 원리에 따른 독해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접속부사? 써먹을 접속부사에는 뭐 어떤 게 있는가? 또 화제와 중심 내용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 또 어떤 게 전제고 어떤 게 상술이고 어떤 게 부연이냐? 관형어는 뭐고 부사어는 뭐냐? 이런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 이걸 제대로 써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화제와 중심 내용이라는 게 딱 있는데 이 화제와 중심 내용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화제는 원래 이야기거리란 뜻이에요. 보통 요 화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바꿔서 표현을 하게 되면은 무엇?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무엇? 중심 내용을 우리말로 바꿔서 표현하게 되면 어떠하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글 속에서 이게 도대체 무엇에 대한 글인지 화제 딱 찾고 그것이 뭐 어떠하다는 것인지 요거 딱 찾으면 그게 주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 독해를 잘 하는 사람은 어떻다는 겁니까? 뭐 저런 거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법 필요도 없이 그냥 탁 보면 이거 빵빵에 대한 글 아니야 이거? 그게 뭐 이렇다는 뜻이군. 금방 찾습니다. 이게 독해하는 원리니까 그렇게 돼요. 자, 그렇다면 이 화제 부분은 문장 성분으로 본다면 어떤 문장 성분 자리인가? 이건 주어 자리입니다. 주어 자리. 그리고 중심 내용 부분은 이건 서술어 자리입니다. 서술어 자리. 주어 서술어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것도 아니네, 그죠? 주어에 해당되는 게 화제고 서술어 부분에 해당되는 게 중심 내용이고. 그렇다면 두 번째로 뭐 써먹을 만한 접속부사 이랬는데 접속부사 써먹을 건 또 뭐가 있는가? 이것도 한번 공부해 봐야 되겠죠? 자, 우선 첫 번째요. 접속부사 중에서 전환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부사가 있어요. 이 전환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부사 앞에는 전제가 오고요. 뒷부분에는 주지가 와요. 주지가 주제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요걸 남기고 이건 뭡니까? 샥샥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그럼 전환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 접속 부사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죠? 전환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거 한편 이와는 달리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전환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들입니다. 이런 접속 부사는 들어보면 바로 이해가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잘생겼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좀 고친 얼굴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 화제나 중심 내용에 변화를 주는 거죠. 그런 것이 전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또 뭐 두 번째. 요런 거 알아둬도 좋죠. 접속 관계에서 두 번째. 두 번째는 역접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접속부사. 그러나 뭐 이런 거. 또 뭐 그렇지만 이런 거. 하지만 그래도 뭐 이런 거 등등등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견되잖아요. 그럼 그 앞에는 전제가 오는 거예요. 전제. 뒷부분에 오는 게 뭐냐? 주지입니다. 요 주지가 주장이니까 우린 주장만 딱 남기고 앞에 전제는 샥샥 지워버리는 거죠. 뭐 세 번째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뭐냐?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부사. 이 인과관계 같은 경우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당연히 원인이 있으니까 그에 따른 결과가 오겠죠. 원인이 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또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원인, 결과, 인과에 해당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고 그 뒤에 대책이 나오는 거야. 원인, 결과, 대책 이렇게. 만약에 이 원인 부분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 요게 주지입니다. 주제. 얘는 부연 설명이에요. 부연 설명이면 샥샥 빼버리는 거죠. 만약에 또 결과 부분에 중요한 내용이 딱 들어있어요. 그럼 결과 부분 딱 남기고 원인 부분, 요건 전제니까 샥샥 빼버립니다. 전제니까. 요게 주지가 되는 거죠. 또 인과 대책이 나와요. 그럼 이 대책 부분이 주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책이 주지고 인과 부분이죠. 요 인과 부분은 그냥 전제입니다. 전제. 이 전제는 샥샥 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서 인과관계를 나타낼 때는 남길 부분이 좀 달라지죠. 뭐 그래봤자 뭐 한 세 가지 정도 되는 거죠. 전환, 역접, 인과 이런 거. 그럼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부 사이는 뭐 어떤 게 있나? 뭐 그럼 뭐 따라서, 그래서,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는 접속부사는 안 해요. 접속부사처럼 쓰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따라서, 그래서,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뭐 해서 뭐 이럴 때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부사가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접속부사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전제라는 게 있다고요? 전제. 전제에 해당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 전제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뭐 참고할 좀 서적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알려주는 걸 잘 알아두면 됩니다. 뭐 이미 배운 것도 있는데요. 전환의 문법 요소 앞에 있는 거, 그거 전제라 그랬죠. 또 두 번째, 역접의 문법 요소 앞부분에 있는 거, 그것도 전제입니다. 그리고 또 뭐 세 번째, 인과관계 있잖아요. 인과관계를 나타낼 때 결과 부분에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그 인 부분이 전제가 되는 것이고, 또 인과, 대책 이런 관계에 해당된다면 바로 이 인과 부분이 전제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거. 뭐 또 두 번째, 전제에 해당하는 거 이런 것도 있어요. 글의 전개 방식 중에서 지정이나 정의에 해당하는 거, 이런 거. 이 지정은 무엇은 무엇이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고, 정의는 개념 규정, 뜻풀이 하는 거죠. 뜻풀이. 쉽게 얘기하면. 또 뭐 추론의 방식 같은 경우에 대전제에 해당하는 거. 대전제도 뭐 당연히 전제지 뭐겠습니까, 그죠? 대전제에 해당하는 거. 또 필자가 대상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태도 또는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거긴 절대로 주장이 없어요. 이건 전제지. 또 뭔가 반론 제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반론 제기 가능성이 있을 때 그 반론 제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툭 던져두는 말, 그런 거 전제입니다. 뭐 어머니께서 많이 쓰시죠. 영수가 뭐 이렇게 그러면 엄마가 이런 얘기 한다고 너 너무 서운해하지 마 이러는 거야. 그럼 이건 들어보나 마나 영숙이가 서운해할 내용입니다. 뭔데요? 다 그럼 뭡니까? 이제부터는 등록금 못 대줘. 네가 아르바이트해서 다녀. 이때 영숙이가 엄마 좀 서운하네요. 다 그럼 뭐예요? 엄마가 서운해하지 마라 그랬지? 다 이러잖아. 그럼 할 말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반론 제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미리 툭 던져두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전제야, 전제. 또 전제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써먹는 게 1번이에요. 이와 같은 접속사 앞부분에 있는 것이 전제라는 거. 요거. 그 다음에 상술과 부연이라는 게 있다고요? 상술과 부연은 또 어떻게 다른가? 상술은 상세한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뭘 상세하게 그렇게 진술하냐? 그러면 주장을 상세하게 진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 주장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부연은 주장하고 내용이 같질 않아요. 주장하고 내용이 같질 않다. 이거랑 내용이 같질 않아. 그런데 어쨌든 주장에 덧붙는 플러스 알파 있죠. 주장에 덧붙는 내용, 요게 부연입니다. 요게. 근데 이거는 사실 말하지 않아도 돼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합격할 수 있어.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왜? 열심히 공부하면 저절로 합격할 테니까. 근데 아무리 합격하고 싶어도 열심히 공부 안 하면 합격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요거죠. 요거. 열심히 공부해라. 그 말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 뒤에 덧붙여서 사실 뭐 말하지 않아도 괜찮았을 만한 내용, 이런 것들이 바로 부연 설명입니다. 부연 설명. 이런 거 잘 찾아야 돼요. 이렇게 탁 내면은 시험 문제가 실제로 이렇게 나거든요. 필자가 강조하는 바는 탁 이렇게 1번 열심히 공부해라. 2번 꼭 합격해야 한다. 3번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되자. 4번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라는 답이 아닐 거 아닙니까? 답은 요 1번인데 요 2번이나 3번 중에서 고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 구별을 못한다는 뜻이죠. 두 가지 놓고 비교해보면 금방 알아요. 공부가 중요하냐 합격하는 게 중요하냐. 암만 합격하고 싶어도 공부 안 하면 허당이라는 겁니다. 합격하고 싶어요. 합격. 그렇다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요게 중요한 거죠. 요거. 합격? 필요 없어. 그까짓 거 뭐 필요 없어. 안 해도 돼. 이랬는데 공부 열심히 하면 저절로 합격했다고 통지서 날아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요거지. 두 가지 놓고 딱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상술은 주장과 내용이 똑같아. 상세한 진술, 주장을 상세하게 진술하는 거다. 부연 설명, 이건 주장 뒤에 덧붙는 플러스 알파인데 생략 가능한 거다. 마지막으로 관용어가 뭔지 부사가 뭔지 그거 좀 생각하면 되겠는데, 관용어, 부사어. 관용어는 관용격 조사의 요거 붙은 말. 또 뭐 관용사형 어미 은는 을던 요거 붙은 말, 그게 바로 관용어입니다. 또 뜻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떤 요런 말에 해당하는 게 관용어예요. 부사어? 부사어는요 부사격 조사 붙은 게 부사어죠. 뭐 이 부사격 조사는 대체로 에 어쩌고 저쩌고 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시작해요.
두 번째, 뜻 가지고 할 때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부사어라고 보면 됩니다. 뭐 우리가 대단한 문법을 뭐 알아야지만 꼭 이거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평소에 쓰는 거니까 이 정도로 익혀두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주제 찾기 문제를 풀 수 있는 기초 이론은 끝난 겁니다. 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알아야지 잘하는 게 아니라 뭘 정확하게 알아둘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초를 잡았다면 독해 한 40%, 50% 된다는 거죠. 한 40%, 50% 되는 독해는 다 맞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많이 안 해도 벌써 되는 거죠. 앞으로 뭐 우리 기본 이론 시간에 독해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더 알려줄 건 없어요. 이게 끝이고 더 공부한다면 이 이론을 실제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겠죠. 자, 실제로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자료 뒤로 딱 넘겨보니까 예제가 있네요. 예제 1번 간단한 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문제가 뭡니까? 제목이라 그래놨죠. 글의 제목은 글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요. 그럼 그 안에 주장이 들었겠네. 따라서 주제 찾기 문제겠군요. 주제 찾기 문제라고 판단되었으면 항상 3단계입니다. 1, 2, 3단계. 단락이 몇 개냐 딱 봅니다. 단락 1개네. 그럼 그 단락을 그냥 보면 되겠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혹시 써먹을 만한 접속 부사가 있나? 아이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그래서 인과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그래서라는 접속 부사가 딱 눈에 띄네요. 그럼 표시 딱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그 뒷부분을 보는 거죠. 뒷부분 봤더니 인간이 주어가 인간이네. 인간 얘기인가 보네요. 언어를 통해 사물을 파악하는 방식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언어를 통해 사물을 파악하는 방법도 방법이랬나? 방식이라 그랬나? 방식이라 그랬네요. 방식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인간이 언어를 통해 사물을 파악하는 방식이 다양하대요. 그러니까 요 내용하고 똑같은 게 어디 있는가? 이거 아닙니까? 딱 보니까 1번이네. 1번에는 인간이 언어를 통해 사물을 파악이라고 해놨는데 이걸 살짝 인식으로 바꿔놨을 뿐이죠. 같은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언어와 사물, 인식. 그죠? 언어와 인식. 인식이 아니라 인지라고 해놨네. 인지도 똑같은 소리죠. 알식자, 알지자. 그죠? 이런 게 이제 어휘력이야, 어휘력. 언어를 통해 사물을 파악한다는 게 언어를 통해서 사물을 인지한다, 인식한다 이 소리죠. 그냥 답이 순식간에 튀어나오잖아. 그죠? 우리가 그 긴 글 있지요. 둘, 넷, 여섯, 여덟, 총 10줄인데 10줄 중에서 끝에 있는 2줄 딱 읽고 답을 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이렇게 탁 내는데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풀게 되면은 이 문제, 그 지문의 내용이 뭔지, 글의 내용은 뭔지 모르는데 답은 탁 나오는 거야. 우리가 뭐 답 내면 끝이지 뭐 여기 무슨 학문 연구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답 내는 기술을 선생님한테 전수받으면 됩니다. 자, 실전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여기 나온 문제들이 다 기출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풀 수 있다 그러면 뭐 다 풀 수 있는 거죠. 뒤에 실전 문제 1번을 딱 봤더니 아이고 세상에, 이게 도대체 지문이 이게 자로 재봐도 40cm는 좋긴 넘겠네. 엄청나게 긴 글이잖아요. 이런 걸 만나면 보통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요즘 글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긴장할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음 글의 제목으로, 제목, 문제 유형 파악하는 게 급선무예요. 제목을 물었어? 제목 속에 필자의 주장 들어있지. 이거 주제 찾기 문제구나. 딱 파악하는 겁니다. 주제 파악이라고 한다면 1, 2,
3단계로 해결한다는 거죠. 첫 번째, 단락이 몇 개냐? 하나, 둘, 셋, 응? 넷, 다섯, 여섯, 7개? 그럼 7번째 단락으로 가는 거지. 실제로는 이렇게 세고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눈이 뜨르륵 끝단락으로 가는 거죠. 끝단락으로 가서 혹시 써먹을 만한 접속 부사가 밑에서부터 위로 훑어 올라가면서 있는가? 없어요. 없으면 처음부터 읽어나가면서 파악하면 됩니다. 접속 부사 없으면 더 좋아. 왜냐하면 주제는 앞부분에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딱 봤더니 앞으로는 사람과 거의 비슷한 의사소통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 로봇의 등장도 예상되고 있다. 샥샥! 이건 뭐 우리가 글 독해 하다 보면 알겠지만 미래에 대한 전망이 나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전망이 나온다든지 독자에 대한 당부가 나온다든지 하면 그건 결론 뒤에 있는 부연 설명 또는 전제가 됩니다. 전제 부분이라고 한다면 샥샥 빼버리는 거지. 그러니 뭐 어쩌라는 건가? 진짜 필요한 말은 아직 안 했죠. 이 모든 발전의 중심에는 샥샥 또 뺐습니다. 이번엔 왜 뺐는가? 중심에는 에로 시작하는 조사가 붙었잖아요. 그럼 부사 아닙니까? 에나 로로 시작하면 부사격 조사잖아요. 샥샥 뺍니다. 과감하게 빼야 됩니다. 뭐뭐뭐뭐거리면 글이 줄어들지 않고, 글이 줄어들지 않으면 글의 내용이 파악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비문학 독해, 문학 독해, 독해는 하여튼 누가 짧게 줄이나 이건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일수록 글이 줄어들질 않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아주 짧게 한 줄, 두 줄로 요약을 하는데,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이 방법을 딱 배우고 난 뒤에 신문 사설을 한번 봐보세요. 사설이 보통 이렇게 3개가 나오는데 자기 집 신문 안 보면 앞집 신문 이렇게 대문 앞에 있는 걸 살짝 보고서 놓으면 돼. 3개가 나오는데 그 3개 주제 파악하는 거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탁 하게 되면은 한 20초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한 5분 정도 사설 하나 읽으시고 이런 죽일 놈들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탁 보고 한 10초 만에 이런 죽일 놈들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이 얼마나 빨리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인지 잘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겠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선생님한테 똑같이 이렇게 배우고도 성적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성적 잘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 차이는 뭐냐면은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해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실천하면 점수가 나오고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집을 몇 권씩 떼도 점수가 안 나옵니다. 성적이 똑같아. 안 올라가. 그러니까 반드시 배운 대로 해야 됩니다. 자, 어디 또 계속 나가봅시다. 언제나 배우기 쉽고 정보화에 유리한 샥샥 또 뺍니다. 유리하다의 유리하 뒤에 관용사용 어미 니근이 발견됐잖아요. 그럼 그 앞까지 샥 관용어니까. 한글의 강점이 빛나고 있을 것이다. 한글의 강점이 주어잖아. 주어면은 화제니까 챙겨야죠. 중심 내용이 빛나곤 해. 요겁니다. 그럼 이 내용과 똑같은 거 밑에 가서 찾아봅니다. 1번 디지털 시대에 빛나는 한글. 답이네. 빛나는 한글 아닙니까? 우리가 찾은 내용과 1, 2, 3, 4 있는 내용이 같아야지 답인 거예요. 좋다고 답되는 게 아니야. 좋은 말이라고 답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찾은 내용과 거기 있는 내용이 똑같은 게 답이라고요. 진짜 빨리 풀죠? 한 문제 더 해볼까요? 한 문제 더 해봅시다. 2번, 3번 너무 짧으니까 긴 거 또 해볼까? 4번, 요거 지문 좀 기네. 요것도 기출문제군요.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문제 유형 파악하기. 딱 봤더니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글쓴이의 주장? 주장이 곧 주제 아닙니까? 주제 찾는 문제군. 주제 찾는 문제라고 판단되었으면 무조건 3단계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제 유형 파악입니다. 주제 파악이군.
그럼 바로 생각이 이렇게 가야 돼. 3단계 비법으로 풀어야지. 이렇게. 그러지 않고 자기가 그동안 써왔던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쉬운 건 맞히지만 어려운 글은 헷갈려서 틀리게 돼 있어요. 자, 독해에서 100점 맞읍시다. 자, 요건 단락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세 개네, 요거는. 세 번째 단락을 딱 봅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써먹을 만한 접속 부사가 있는가? 없어요. 그럼 처음부터 읽어나가면 돼요. 21세기 정보통신 시대를 맞이하여 샥샥 어떻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부사어죠. 빼버리는 겁니다. 하여튼 뺄 건 5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앞에서 배운 이론을 한 5번, 10번 이렇게 봐서 머릿속에 확실히 넣어놔야 돼. 그래야 선생님처럼 뭐야 이거 부사어냐? 어떻게 해당되는 부사어네? 샥샥 이렇게 뺄 수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돼. 많이 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얘기네. 한글이 당연히 우리 얘기인데 새로운 화제 한글 얘기군요. 한글이 전 세계인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문자가 되도록 전 세계인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문자? 그게 세계 공용 문자 아닙니까? 이렇게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주제네. 이렇게 글이 나오다가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말이 탁 나오거나 뭐뭐 하라 뭐뭐 하자 이건 당위성 보조 용언이라고 합니다. 뭐뭐 해야 한다. 명령형어이 아닙니까? 하라. 이건 청영어이죠. 하자. 이거 나오면 그 부분은 무조건 주제입니다. 무조건 주제. 꿀팁이야. 꿀팁. 우리의 꿀팁.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라. 뭐뭐 하자. 무조건 주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안 봅니다. 주제 나왔으니까. 한글이 세계 공용 문자가 되도록 노력하자. 이겁니다. 세계인들이 함께 쓰는 요즘 점점 되어가고 있죠. 외국인들이 한국어 익히고 막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유튜브 통해 가지고 한글을 익혀서 한국어를 말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노력 많이 한 거죠. 자, 1번 한국어는 세계 모든 언어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 안 돼. 진짜 그럴지 몰라도 이런 자만심 안 되는 거죠.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또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2번째, 지구상의 많은 언어들은 한국어로 통일되어야 한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 핵폭탄 몇 개 떨어질 거야 아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3번째, 우수한 문자로서 한글의 세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거네. 한글의 세계화. 세계 공양 문자가 되도록 하자는 것은 세계화 되도록 노력하라 이 뜻이거든. 3번이 따라서 답이군요. 길다고 해서 겁낼 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죠? 길다고 해서 겁낼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여튼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독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앞으로 시독해 같은 것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보고 이럴 텐데 무엇을 가지고 공부를 하든 독해는 요약만 하면 된다. 요약할 때는 5개만 빼면 된다는 겁니다. 전제, 상술, 부연, 관형어, 부사어 이 5개 개념이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 독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의로 공부가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 선생님하고 계속 반복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틀림없이 잘할 수 있게 될 테니까 독해에 대해서도 염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만 가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제 파악 국어 입문 특강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 하나 탁 마련해서 진짜 국어가 해볼 만한 그런 과목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